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생활 이제 3년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별일을 다 겪고 지냈네요. 뭐 시댁살이야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아버지의 조건이 같이 살아야 재산을 물려준다 하여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건물을 한 채 가지고 계세요. 지방에 있는 3층까지 건물입니다. 1층은 가게를 하고 있고 2층은 시아버지, 3층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2, 3층은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다 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그전에는 1층을 세를 주셨다가 남편이 그만두게 되니 그곳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은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기 전에 음식점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본인이 주방 일을 하지 않다 보니 주방장이 도망을 가버리니 식당 운영이 아예 안 되더군요. 호프집을 할까 했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좀 더 크면 하기로 했고 그동안은 편의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는 집에서 가깝다 보니 저든 시아버지든 남편이든 돌아가면서 가게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는 죽을 맛이네요.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이유는 이혼을 하셔서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의처증 증상 때문에 내내 괴로워하시다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자식도 그냥 두고 이혼하셨다네요. 위자료고 뭐고 원하지 않으셨고요. 신혼 초기에는 시아버지를 뵈었을 때는 정말 이런 분이 의처증이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점잖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처증이었기 때문에 그 화살이 저에게 올 거라 생각은 못했었고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간섭을 하시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 왔습니다. 우선은 절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항상 캐낼 게 있나 보는 이런 눈빛이었고요. 저도 친구를 만날 때가 있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 가게 상인분들과도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그거에 대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거기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 남자랑 말 섞지 마라. 전화를 가끔 못 받을 때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혹시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내 아들 두고 다른 남자 만난다면 널 가만 안 두겠다. 지나가던 가게를 운영하는 주변 상인분 중에 남자가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하기만 해도 너 저놈이랑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쩐지 너희 둘이 예전부터 눈빛 주고 받는 게 심상치가 않더라니. 이미 갈 때까지 갔냐? 이렇게 억지스러운 말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지만 계속 억지 소리를 하시니 저런 말씀 하실 때마다 아니라고 그런 억지 소리 정말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시는 게 없더군요. 오히려 갈수록 더 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 와이프도 아닌데 왜 제 남편보다 더 절 간섭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절 무섭게 놀아보시면서 여자들이란 다 똑같다. 돈 좀 있어 보이고 겉만 멀끔하면 앞뒤 분간 못하고 가서 자빠질 생각만 한다.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으냐? 솔직히 네가 낳은 우리 손자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봤으니 진짜 내 아들 자식일지 내가 알게 뭐냐. 나중에 밝혀지면 넌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말해라. 그럼 살려주긴 하겠다. 이러시더군요. 아,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했습니다. 의처증으로 이혼하시면서 위자료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시며 도망치듯 가버리신 시어머니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자식만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그럴 때마다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했고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얼마 못 버틸 것 같으니 알아둬라. 그랬더니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뜻에 거스르면 우리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건물이라도 물려받으려면 좀 참자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도 호시탐탐 이 건물을 노리고 있어서 정말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정말 나약한 소리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자리라도 구해서 나와서 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했네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무슨 말씀도 잘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본인 나이가 이제 칠순이신데 지나가던 젊은 여자들이 자꾸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매력을 느껴서 어필해 보려고 당신에게 치근대고 피근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스킨십도 해오면서 자신에게 결혼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 나이에 결혼을 해버리면 저희에게 줄 재산에 문제가 생기니 뿌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혼한 지 꽤 되신 시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시네요. 본인 집 비밀번호를 안 바꿨더니 이 여자가 어두워지면 자신을 다시 꼬셔보려고 문을 따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뭘 안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냐고 하십니다. 여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자기는 정말 힘들지만 저희 때문에 뿌리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럼 남편에게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야 고마움을 알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특별히 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 이야기는 저에게만 하신다고 하네요. 괜히 남편에게 말해서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편의점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걸 밖에서 시아버지가 보셨는지 화내면서 나오는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혹시 딴 놈한테 뭐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쥐뿔도 없는 네 남편에게 뭐가 그리 당당하냐? 아니면 네가 우리 아들이 아직 손에 쥔 재산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왜 그놈은 아주 부자인가 보지? 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소리를 빽 지르고 집으로 올라가서 지갑만 챙겨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바람이라도 쐬야 살 것 같아서요.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나오라고 해서 시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좀 하고 그냥 기분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군요. 빨래하려고 모아놓은 빨래통이 다 뒤집어져 있었고 쓰레기통도 다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건가 싶을 정도였죠. 집안꼴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집안꼴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고 화를 냈어요. 나랑 싸웠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냐며 뭐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겠냐면서 짜증을 내니 남편이 지나가는 소리로 아버지가 그랬나? 하더군요. 아까 저희 층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긴 했다고 하면서요. 도둑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면 시아버지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길로 2층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져 있길래 들어갔네요. 뭐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건지 소리가 나도 나와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집중해서. 그래서 뭐 하시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제 속옷을 들고는 돋보기 같은 걸로 세세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입고 내놓은 속옷을 말이죠.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절 올려다 보시더니 내가 증거 못 찾아낼 것 같으냐? 네가 하는 더러운 짓거리들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네 남편 엄마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딴 놈 만나는 거 밝혀내곤 했었다. 속옷이며 쓰고 버린 화장지며 머리카락이며 남 보면은 다 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할 거야. 아,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요. 바로 남편에게 내려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정신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항상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진을 빼야겠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냐고요. 내 벗어놓은 옷을 돋보기로 보고 있다고요. 말로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참기 힘들었는데 이젠 집안까지 들어와서 내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살피고 뒤지고 저러는 거 난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가서 당신이 직접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화가 났는지 2층으로 올라가더군요. 여전히 시아버지는 그 미친 짓거리를 하고 계셨고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왜 이러시냐고 정말 미치신 거냐고 의처증으로 엄마까지 도망가게 했으면서 이젠 나까지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뭔가 눈빛이 완전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정신과에 가게 되었고 그 길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망상이나 환청도 그동안 들어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머릿속으로는 그동안 이상한 행동하신 게 다 병이 있어 그러신 거였구나 했다가도 아직은 마음속으론 정말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 싫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싫어요. 이제서야 원인도 알고 치료도 받고 계시고 한데 저는 그동안 겪어올 때보다도 더 시아버지가 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남편을 보면 이 남자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것도 또 아버지를 닮아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로선 남편에게도 애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